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을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당신은 순회를 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들러서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사회적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변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2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상적인 방문은 예전만큼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괜찮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더 이상 주변을 방문하지 않는 진짜 이유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반사회적이 되거나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하고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며 시간을 언제 어디서 보낼지 선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다면 옆에 있어 주세요. 이것은 당신이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자신과 관계를 보는 방식을 바꿔서 선택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시청하세요. 시작해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도시를 가로질러 운전하고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등 한때는 수월하다고 느꼈던 일들이 이제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선택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사교 활동은 종종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지인들과 연락하고 폭넓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 변합니다. 당신은 양보다 질을 중요시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고양시키고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당신의 삶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필요하다고 느꼈던 우연한 방문은 이제 제한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를 육성하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무 때문에 억지로 어딘가로 갔다가 지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온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대화를 나누며 당신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 기분으로 떠나게 됩니다. 당신의 시간이 소중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시간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지점이 옵니다. 예를 들어 프랭크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초대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방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표면적인 상호작용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그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사교 활동이 의무라기보다는 진정한 기쁨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곳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당신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연결에는 지속적인 존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시간에 대한 진정한 감사, 이해,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험담이나 불필요한 갈등, 기쁨보다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을 참아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드라마에 대한 인내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작은 일로 논쟁을 벌이거나 오래된 갈등을 재탕하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대화를 즐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방문하는 것이 가족의 긴장, 수동적 공격적 발언, 아무데도 가지 않는 똑같은 오래된 논쟁 등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지친 느낌으로 모임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사람들이 내내 불평하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의무적으로 누군가를 방문했지만 부정적인 말, 험담, 비판을 듣기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보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점이 옵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헬렌의 경우 정기적으로 특정 가족들을 방문하곤 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지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기에는 항상 긴장감이 있었고, 항상 논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항상 그녀가 감사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런 상황에 계속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사랑받고, 환영받고, 존경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교 활동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사실, 귀하에게는 귀하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존재에 빚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 그 존재가 당신 자신의 행복을 희생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단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을 견뎌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두 번째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집에는 뭔가 옳다고 느껴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당신은 휴식을 취하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편안함은 그 어느 때보다 가치가 커집니다. 옷을 입고 시내를 가로질러 운전하고 잡담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공간에 앉아 있다는 생각은 예전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변 환경의 평화를 감상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항상 이동하면서 사교 행사와 새로운 경험을 찾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야외 활동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집에 있으면 침대에서 일어나서 좋아하는 머그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하루가 정확히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것임을 아는 데에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즐겁게 지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일정에 맞춰야 할 필요도 없으며 진정한 나만의 공간에 있다는 편안함만 있으면 됩니다. 방문하는 사람에게 사람이란 환영받지 못하는 환경을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집이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혼란스럽거나 장기간 방문하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의자가 지지력이 부족하거나 분위기가 낯설거나 집에서만큼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기대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하는 것보다 집에 머무르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준다면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B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초대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누군가를 방문할 때마다 소음, 방해 요소, 낯선 환경 등 떠날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쳤어요. 어느 날, 그는 단지 가야만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억지로 어딘가에 가도록 강요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사교 활동이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집이 집처럼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여러분을 위해 디자인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 곳, 다른 사람의 공간에 손님이 될까봐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곳입니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은 고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만들어낸 편안함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관계의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 보세요. 네 번째, 사회생활에서 양보다 질을 선호합니다. 어렸을 때 사교 활동은 종종 숫자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초대를 받을 수 있고, 캘린더가 더 바빠질수록 더 많은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성취감은 삶에 포함된 사람의 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관계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단지 사교 활동을 위해 방문하려는 노력을 하는 대신 많은 노인들은 소수이지만 보다 의미 있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인생의 이 단계에서는 얕은 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 감동을 주거나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은 가까이 있기 위해 계속해서 방문하거나 자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정은 물리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상호 이해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일상적인, 편리함, 심지어 의무적인 일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 즉 우연한 지인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중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을 추가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대답이 많지 않다면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많은 연결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지속되는 우정은 편리함이나 습관의 바탕을 둔 우정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신뢰, 감사를 바탕으로 한 우정입니다. 낸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잊혀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고, 방문하고, 계획을 세우는 등 모든 사람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을 진정으로 보살펴주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수월하다고 느껴지는 관계,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몇 주 또는 몇 달을 보낼 수 있으면서도 중단했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사회생활은 의무보다는 실제 연결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양보다 질을 선택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차단하거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을 고양시키는 관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누군가를 얼마나 자주 보는가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4번의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 우선순위와 개인적 성찰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한때 중요해 보였던 것, 즉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눈에 띄고 항상 그룹의 일원인지 확인하는 것 등이 그 중요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정말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평화롭고 성취하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반영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우선순위의 변화는 단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방문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기쁨을 주지 않는 활동에 시간을 보내는 대신 자기관리, 개인적 성장, 그리고 단순히 현재 순간을 즐기는 것에 대한 더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서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취미 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집의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성취감을 느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관심보다는 습관적으로 일을 하면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어렸을 때는 모든 초대에 응하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항상 바쁘게 지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단순히 노화에 따른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 등 기쁨을 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버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사교 활동에 참여하며 보냈습니다. 항상 행사에 참석하고 참석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는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보다 고독에서 더 많은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간단한 산책을 즐기고 몇 년 동안 미뤄두었던 책을 읽고 그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든 것들을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사람들을 방문하는 대신 그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시간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변화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된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느끼는 것,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것,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포용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6번째, 진정한 우정을 얻으려면 자주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가장 큰 사실 중 하나는 최고의 우정은 지속적인 방문이나 정기적인 만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방문하고,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를 덜 자주 본다고 해서
진정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삶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가족이 성장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며 사람들은 다른 일상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는 물리적인 존재보다 더 깊은 관계를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그들은 상호 존중,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강화가 필요하지 않은 무언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가장 가까운 우정 중 일부는 서로 만나지 않고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보낼 수 있는 우정입니다. 그러나 다시 연결하면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우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충성심을 증명하거나 지속적으로 서로의 존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이 이미 존재합니다. 과거에 당신이 많은 시간을 들여 방문했던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 우정이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엘라나르, 일러나어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예전만큼 사람들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관계가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진심으로 그녀를 보살펴준 사람들은 그녀가 자주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이 변하고 강한 우정은 얼마나 자주 보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할 때 어떻게 서로에게 나타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의무감으로 다른 사람을 방문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지속적인 존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편안함과 이해심,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약해지지 않는 유대감을 제공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충분히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정말로 당신이 유지하고 싶은 우정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일 것입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6번의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을 덜 자주 방문하는 것이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닌 6가지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삶이 변화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며 우리가 사교하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진화합니다.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집의 편안함을 수용하는 것,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하는 것, 개인적인 우선순위를 재정의하는 것, 진정한 우정을 위해 지속적인 방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등은 모두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타당하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노아와 함께 제공되는 가장 큰 자유 중 하나는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 이상 외모를 유지하거나 상호작용을 강요하거나 단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방문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에게 기쁨, 평화, 성취를 가져다 주는 것에 기초하여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방식으로 키우는 관계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우정과 사랑이 육체적 존재 이상의 것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당신을 고양시키는 연결에 집중하다 보면 인생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관계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